설악산의 대표적인 산행 코스인 공룡능선. 매우 아름답지만 여러 등산인의 혼이 잠들어 있는 비극의 능선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날을 맞아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93년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산악 조난 사고를 준비했습니다. 1993년 12월 16일 고분자 공학과 대학생 4명 김군, 이군, 박군, 엄군은 오대산을 종주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필 당시 오대산은 입산 통제 시기였고 이들은 즉흥적으로 설악산 공룡능선으로 종주 계획을 변경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코스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산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도 겨울철 공룡능선이라는 난이도 있는 코스를 택하면서 화를 자초했습니다. 12월 17일 오전 8시 마등령을 향해 출발한 이들은 오후 2시경 공룡능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등령에 도착합니다. 마등령을 통해 공룡능선을 타게 된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희운각 대피소였습니다. 약 5.1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피소를 향해 출발한 이들은 저녁 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공룡능선은 여름철에도 5시간이 걸리는 고난이도 코스인데다가 당시는 5시면 날이 지는 겨울이었습니다. 즉 2시에 마등령을 출발한 이들은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7시는 돼야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등산을 이어가야 하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당시에 날씨가 좋았고 쌓인 눈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점이 이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희운각 대피소를 향해 출발한 이들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경 1275봉을 통과합니다. 이제 대피소를 향해 공룡능선 종주를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들의 종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행길이었던 이들은 길을 헷갈렸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제대로 갔어도 날이 저문 7시가 넘어서 대피소에 도착했을 텐데 길까지 헤매느라 희운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날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겨울철 설악의 저녁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방향을 잃은 4사람은 이내 불어닥친 엄청난 추위와 체력 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김군이 잠이 온다고 호소하며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동사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서 나가던 이군까지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렸고 아파서 걷지 못하겠다며 신발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박군과 엄군은 자꾸 주저앉는 김군을 억지로 끌고 신발을 벗어 던진 이군도 억지로 신발을 신겨서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길을 걷던 중 신선봉 쪽에 다다랐고 드디어 희운각 대피소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사람은 대피소의 불빛을 발견하고 안도합니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불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저녁 9시경이었습니다. 일행 중 2명은 체력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고 그중 1명은 발목까지 삐어 체력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대피소가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친 일행을 끌고 가기보단 멀쩡한 사람들이 먼저 대피소로 가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비교적 상태가 좋은 박군이 남아 더 이상 걷기가 어려운 이군을 돌보며 구조를 기다린다. 2번 체력 저하를 호소하며 자꾸 주저앉는 김군을 비교적 상태가 좋은 엄군이 데리고 희운각까지 가서 구조를 요청한다. 이러한 판단하에 엄군과 김군은 눈앞에 보이는 불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2사람에게 희망을 건 채 박군은 다친 이군과 함께 남았습니다. 남겨진 박군과 이군은 12월 설악산의 엄청난 추위 속에서 텐트 플라이를 겹쳐 뒤집어 쓴 채 친구들이 구조대를 불러오길 기다렸습니다. 텐트 플라이는 텐트 지붕을 덮는 천입니다. 맞바람이 치는 곳에서 텐트를 치지 못하고 플라이만 덮어서 추위를 견뎠습니다. 한편 희운각 대피소로 향해 나아간 엄군과 김군은 금방이라도 대피소에 도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빤히 대피소 불빛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 상황은 예기치 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보이는데 그곳을 향해 가면 길이 자꾸 절벽으로 끊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마치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출발한 신선봉에서 희운각 대피소로 가는 길은 절벽지대 경계선을 타고 이어지기 때문에 초행자로서는 길이 끊어진다고 착각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절벽 능선을 타고 가기만 하면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2사람은 길이 끊어진 것으로 오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떨어져가는 체력과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는 다급함,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2사람은 바로 앞 희운각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오른편 가야동 계곡으로 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 완만한 경사를 따라 구르고 미끄러지며 내려갔는데요. 이들은 이 과정에서 등산로 근처에서 발자국 여럿을 발견합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라도 두 사람이 등산로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갔다면 20분 만에 희운각에 도달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앞선 등산객들도 길을 잃었던 건지 엄군과 김군은 발자국을 따라 희운각과는 정반대의 완만한 능선 아래쪽으로 향하고 맙니다.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희운각이 나타날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김군은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엄군에게 혼자라도 빨리 가서 구조를 요청하라는 말을 남깁니다. 엄군은 김군을 둔 채 필사적으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본인의 손에 3명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엄군마저도 탈진해버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사를 가른 엄군의 행동이 나옵니다. 엄군은 바위 아래 눈을 치우고 불을 피웠습니다. 엄군은 짐으로 갖고 있던 라면과 쌀을 나뭇가지 대신 태워 불씨를 살리면서 밤을 버텼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정신을 차린 엄군은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날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오전 8시 이윽고 엄군의 눈앞에 대피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희운각 대피소가 아닌 수렴동 대피소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해 왔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수렴동 대피소 관리인인 이영선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총각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쓰러졌다. 바지 허벅지 안쪽이 타 있었다. 대피소 안에 눕혔더니 2시간 뒤에서야 의식을 회복했고 그제야 일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행이 있다는 말을 들은 구조대는 곧장 수색에 들어갔고 비극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엄군을 먼저 보냈던 김군은 희운각으로부터 2km 떨어진 가야동 계곡 상류 지점에서 동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신선봉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두 사람 중 이군은 박군의 품에 안긴 채 동사했습니다. 그리고 박군은 사망한 이군을 아는 채 구조를 기다리던 중 18일 새벽 40대 등반인 2명에게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일행이 구조를 요청하러 간 직후 남겨진 박군과 이군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박군은 너무나도 추워 배낭 속에 든 라면을 꺼내는 일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에 텐트 플라이가 날아가기라도 하면 끝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군은 이군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점차 이군의 대답이 희미해졌습니다. 박군은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며 이군이 정신을 차리도록 노력했지만 이군의 말소리는 어느샌가 신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군은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게 됩니다. 늦어도 2시간이면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구조 일행은 오지 않았고 사망한 친구 곁에서 박군은 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길을 지나던 40대 등산객 2명이 박군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박군은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조난 사고는 그렇게 2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생존한 엄군의 경우 야간에 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한 것이 결정적인 생존 요인이었습니다. 산행 시 지도와 코스 사전 정보 숙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고 사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